안녕하세요. 신덕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 괜찮았습니까? 오늘 수업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되겠습니다. 총 수업으로 4번째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은 3번째 만나는 시간이겠죠? 1강 제곱근의 뜻, 2강 제곱근의 성질, 3강 무리수와 실수, 오늘은 그 4번째 시간.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책은 28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A와 루트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곱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환법칙을 써서. 아까 분배법칙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쌤이? 자, 두 개를 서로 간단하게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루트 A의 전체 제곱 곱하기 얼마? 루트 B의 전체 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루트를 밖에서 제곱이 없어진다. 그냥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없어져요. 뭐가 돼? A 곱하기 얘는 뭐가 돼?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은 간단하게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의 제곱이 얘가 된다. 우리 제곱근의 뜻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제곱이 이것이 된다. 그 말은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 이 친구를.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A 곱하기 B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양수고요. 그렇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B의 제곱근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A 곱하기 B의 양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죠? 어떤 것의 양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고 1강 때 배웠습니까? 루트. 그렇죠.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근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의 양의 제곱근은 뭐다? 루트 A 곱하기 B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얘의 제곱근이고 얘의 제곱근은 얘래요.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결국 루트 A 곱하기 B랑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구나. 헐, 곱하기가 치기 싫어. 자,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다? A 곱하기 B다라는 거죠. 즉, 근호 곱하기 근호는 근호를 어떻게 한 개로 묶어서 씌울 수 있다. 그게 제곱근의 곱셈의 성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눗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루트 B분의 루트 A를 어떻게 하겠다? 아까 곱셈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그렇지. 이거를 제곱으로 합니다. 제곱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분모에 어떻게? 루트 B가 몇 개 있어? 2개. 루트 B 곱하기 루트 B. 위에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B의 제곱. 다 써볼까요? 한번 천천히 시간이니까. 루트 B의 제곱. 위에는 루트 A의 제곱. 즉, 제곱이 루트를 밖에서 지워. 그러니까 루트를 어떻게, 근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그냥 얼마? B분의 A. 루트 B분의 루트 A의 제곱은, 전체 제곱은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겠다. 결국 이것의 제곱은 이 친구다. 이 친구의 제곱은 이다. 그럼 제곱근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있는 루트 B분의 루트 A는 뭐다? B분의 A의 제곱분이다. 써보겠습니다. 역시 이 친구는 양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예전의 병문처럼 그대로 어떻게? 양의 제곱근은 무엇만 씌워라? 모자만 씌워라. 모자가 뭐다? 근호다. 결국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은 얼마다? b분의 a 되겠습니다. 오? 루트 b분의 루트 a는 ab의 제곱근이고 ab의 양의 제곱근은 이 친구야. 결국 우리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루트 b분의 루트 a는 결국 뭐랑 같다? 루트 b분의 a와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곱셈과 나눗셈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29페이지 하늘색에 잘 나와 있습니다. 책 29페이지 이 내용은 교과서 29페이지에 나와 있죠. 하늘색 박스로. 자, 보겠습니다. 루트 A, 루트 B를 곱했더니 루트 AB가 된다. 1번. 2번은 루트 B분의 루트 A는 어떻게 전체 근호를 씌울 수 있다. 어떻게 B분의 A라고. 맞습니까? 이것이 왜 되는지를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교과서에는 하나 더 추가적인 사실이 써 있죠. 어떻게 써 있죠? A와 B가 0보다 커야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둘 다 근원에 들어가는 수는 어떻게 된다? 셈이 양수여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면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2번, 4번 빨리 볼게요. 2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번은 루트 5에 루트 2를 곱한다.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한 번에 씌울 수 있다. 뭐를? 근호를. 어떻게? 루트 5 곱하기 2다. 따라서 루트 10이다. 4번. 4번은 뭡니까? 루트 6분의 얼마? 루트 30. 오락 분모. 어떻게 한다? 한 번에 씌워라. 뭐를? 근호를. 루트 6분의 얼마? 30. 약분해라. 얼마? 루트 5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4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1번 4가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보는데, 자, 2번하고 4번은 조금 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2번, 4번 빨리 풀고 문제 2번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2번. 1번은 쌤이 여러분에게 풀어보라고 했고요. 자, 2번. 루트 5분의 21. 루트 5분의 21 곱하기 루트 3분의 10. 자, 루트가 근호가 두 개 씌워져 있네요. 서로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고.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근호를 한 번에 씌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칸을 어떻게? 5분의 21 곱하기 3분의 10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약분 2 주어라 죽고 7 나왔습니다. 분모는 1밖에 없으니 분모를 쓸 필요 없겠네요. 자, 얼마? 루트 7 곱하기는 14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나누기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 8분의 루트 56 쓸 수 있습니다. 자, 근호가 두 개 나누기가 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방에 얼마? 8분의 56 없어져라. 어떻게? 7. 답은 루트 7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바로 풀어 넘어와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정사각형에서 빨간 정사각형.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7. 교과서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랫부분의 넓이는 3. 큰 것도 정사각형. 이럴 때 빗금친 부분, 여러분 교과서에는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 빨간색 넓이가 7입니다.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가 7. 한번 볼까요? 길이를 x. 간단하게, 원래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지만 한번 정확하게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도 x, 얘도 x니까 x의 제곱은 7이라고 해요. 그치? 그러면 x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7의 제곱근이니
길이니까 양수고 얼마라고 쓸 수 있어? 루트 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정사각형 노란색 부분의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y 제곱이 얼마?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y는 3의 제곱근이니까 또 길이니까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 y는 얼마? 루트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 길이 x가 루트 7, 요 길이 y가 루트 3, 결국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파란색의 넓이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루트 7, 루트 3 한 방에 써라. 어떻게? 루트 21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근호 밖에 있는 수를 근호 안에 집어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분리해서 근호 밖으로 빼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루트 12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루트 12는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수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생님이 근호 밖으로 숫자를 빼내려고 하는 과정이거든. 이 루트 12를 이렇게 분리해서 밖으로 빼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근호를 빼내려면 근호를 없애야 되고 근호를 없애려면 결국 그 숫자가 어떤 수여야 된다고 예전부터 쭉 강조하고 있어? 완전 제곱수여야 합니다. 과연 이 12는 어떤 완전 제곱수와 숫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루트 12는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일까요? 완전 제곱수. 우리 완전 제곱수 한번 쭉 생각해 보자. 한 번도 선생님이 말해준 적 없는데 1, 4, 9, 16, 25, 36, 49, 64, 81, 100 더 나아가서는 121, 144, 169, 169, 196, 225 이렇게 쭉쭉쭉쭉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들의 어떤 형태로 곱해져 있을 거야. 12가. 그러면 1 곱하기 12는 아니야. 1은 뭐 빼나 안 빼나 똑같으니까. 과연 12는 이런 숫자들 중에서 어떤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눈에 쑥 들어오나요? 자, 12는 4 곱하기 3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완전 제곱수와 3이라는 숫자의 곱으로 나타내 있죠. 자, 어떻게 한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어. 방금 전에. 어떻게 한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친구는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두 개의 모자를 쓴 친구의 곱을 한 개로 곱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한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친구를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어. 어떻게? 루트 4, 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루트 4는 결국 뭐야? 루트 2의 제곱이야. 주어라 죽고. 맞아요? 어떻게 나온다? 2 아니다. 절대값 2로 나온다.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절대값 2입니다. 결국 절대값이 2죠. 즉, 이 친구는 2야. 그럼 다른 뭐야? 2의 루트 3.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2 루트 3으로 안에 있는 수를 분리해서 떼어져 나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곧 덧셈과 뺄셈을 할 거거든. 이런 덧셈을 뺄셈을 할 때 이런 같은 모양의 친구들끼리 덧셈 뺄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 친구를 변형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교과서에는 어떤 숫자가 나와 있냐면요. 3루트 5라고 나와 있네요. 3루트 5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다시 집어넣어주는 과정이야. 위에 거는 안에 있는 숫자를 빼준 과정이라면 얘는 다시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은 3의 제곱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호를 다시 씌워주는 거죠. 제곱을 붙여서. 그 다음에 루트 5 남아있습니다. 얼마? 루트 3의 제곱은 9, 루트 5. 어라, 이 친구 곱해지는데 어떻게 한 모자를 써라? 45. 이렇게 곱할 수도 있다. 다시 이 근호 밖에 있는 숫자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 과정이 어디 내용이다? 바로 30페이지 내용 되겠습니다. 위의 과정은 아무래도 이 숫자는 작아서 쉽지만 숫자가 조금만 더 커지면 완전 제곱수와 어떤 숫자의 곱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빠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 3번과 문제 4번을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1, 2, 3, 4를 다 푸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1번, 4번 정도만 풀어줄 거고요.
문제 4번은 4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분리해서 앞으로 빼내어라. 즉 이 모양을 A 루트 B 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은 A 루트 B 꼴을 어떻게 근호 안으로 다 집어넣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 루트 24.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 빨리 제곱근과 완전 제곱수와 어떤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는지를 빨리 찾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자, 24는 쉽습니다. 조금 어떻게? 그렇죠. 루트 4 곱하기 6 되겠습니다. 자, 루트 4 곱하기 6 어떻게 된다고? 루트 4, 루트 6. 루트 4 방금 했다. 얼마? 2의 제곱. 그래서 얼마? 아하, 2 루트 6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숫자가 커요. 벌써 128 되면 어렵다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캐치해서 눈에 팍 들어오면 금방 풀죠. 근데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어. 128을 언제 하지? 그럴 때는 천천히 해도 돼.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푸는 방법부터 볼까요? 얘는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128은 그렇죠. 얼마? 루트 64 곱하기 2. 요 숫자들 완전 제곱수가 빨리빨리 캐치돼서 그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은 금방 푼다 이거야. 자, 64는 어떻게? 루트 64에 루트 2. 루트 64는 얼마? 그렇지, 8의 제곱. 88에 64. 제곱 루트. 그는 없어져. 빠이빠이 얼마? 8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128은 8루트 2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난 64 곱하기 2가 빨리 안 나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천천히 하는 거야. 슬로우. 스펠링 맞냐? 자, 보겠습니다. 루트 128이라는 친구를 풀어내고 싶어. 근데 나는 아직은 이게 빨리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작은 완전 제곱수로 나눠줘 보는 거야. 계속. 자, 128은 얼마라고? 4 곱하기 32 되겠습니다. 4로 제일 작은 것부터 나눠보는 거야. 4로 나눴다가 안 되면 그 다음 9, 안 되면 16 이렇게. 천천히. 자, 그러면 4를 넣었더니 4 곱하기 32가 됐네. 오케이. 자, 그러면 4가 빠질 거야. 어떻게? 루트 4, 루트 32. 즉, 이 친구는 방금 2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 2 루트 32야. 이 친구는 2 곱하기 루트 32야. 그쵸? 자, 그런데 32는 또 알겠어. 32는 뭐 곱하기 뭐야? 숫자가 작으니까 좀 보여. 우리가 얼마죠? 2에 루트 4 곱하기 8이야. 그럼 얼마? 아하, 얘는 2에 루트 4에 루트 8 되겠네? 얘가 얼마라고? 2라고. 22 아니다. 22 절대 아니죠. 그쵸? 어떻게? 전부 다 사이에는 곱하기가 있는 거야, 곱하기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2는 4. 4루트 8 되겠습니다. 끝났나? 아니죠. 8도 분리가 돼. 어떻게? 4 곱하기 2로 4의 루트 4 곱하기 2 올라 얼마? 4의 루트 4의 루트 2에 얼마라고? 2라고. 40이 아니죠. 곱하기 얼마 답은? 4 곱하기 2 8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8루트 2와 8루트 2 똑같이 됐죠? 나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잘 알아. 숫자가 좀 감각이 좀 빠른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위에처럼 팍팍팍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숫자 계산이 조금은 느린 것 같아. 다른 친구들보다 느려다. 천천히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천천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 계속 연습을 해서 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노력이 되겠죠. 공부를 하면.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 3번에 1, 4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1번. 이번엔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건 천천히 할 필요도 없어. 한 방에 빨리 도스패스 하면 돼. 어떻게? 얘는 루트 3의 제곱에 루트 3이다. 얼마?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이다. 3, 3은 9 곱하기 3 얼마? 루트 27. 잘했습니다. 2번 별표 한번 쳐볼까?
2번 왜 펼쳤을까요, 선생님?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또 당황해. 이 마이너스도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라? 왕따 빼버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냅둬. 자, 4루트 2만 하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4 루트 16. 그럼 계산이 빨리 되었어요. 루트 제곱할 거니까. 그쵸? 루트 16 얼마? 루트 2 다 왔다. 마이너스 루트 32 되겠습니다. 3번 뭐 별표까지 아니지만 3번은 별표 반만 치다 말까요? 네, 이렇게 치다 말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틀리기 좀 쉽겠죠. 여기 어떻게? 7. 자, 어떻게? 루트 7은 7의 제곱 곱하기 루트 7의 6이다. 얼마? 루트 49 곱하기 루트 7분의 6이다. 얼마? 7. 아니요. 한 번에 쓸까요, 이거? 한 번에 쓸게요. 뒤로 더 나가게 되니까 루트 얼마? 49 곱하기 7분의 6이다. 안녕. 7이다. 7 곱하기 6은 루트 42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풀기. 자, 4번 볼게요. 4번은 얼마? 루트 5의 제곱에 루트 75다. 얘는 루트 25의 루트 75다. 얘는 전체 25의 75다. 약분. 천천히 15. 또 약분되네. 얼마? 1, 3. 다른 답은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넣고 빼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앞으로 뒤에 나오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계속 많이 연습을 하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물체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루트 4.9분의 h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5번입니다. 5번 내용이 쭉 긴데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루트 4.9분의 h라고 했고요. 자, 98m 높이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선생님이 여기서 하는 말이 좀 중요해. 하나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풀이. 자, 98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h가 얼마다? 그렇지, 9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h가 높이, 그쵸? 자, 집어넣겠습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자, 자, 루트 4.9 얼마? 98m에서 던졌답니다. 자,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 소수점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소수점 어떻게 없애죠? 그렇지, 양변에 10. 위아래 분자분모에 10을 곱해 얼마? 49분의 980 되겠습니다. 숫자 좀 커. 자, 약분해야 됩니다. 자, 한 방에 약분할까요? 축축 나누면 얼마로 나누죠? 20으로 나옵니다. 답은 얼마? 루트 20. 자, 답은 간단하게 끝났어. 쌤인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 있다 했어. 뭐가?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뭘 배웠어?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분리해서 완전적 흡수로 분리해서 빼내는 거 배웠어. 근호 밖으로. 그쵸? 반드시 빼내 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난 루트 20 나왔어. 그냥 끝나. 나 100째 하면 안 돼요. 루트 20으로 나왔으면 이제부터 틀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웠잖아. 근호 밖으로 숫자를 빼는 법 배웠어. 그럼 빼내줘야지. 자, 우리 예전에 약분 안 하면 틀리듯이 이제부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틀린 거 되는 거야. 근호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어떻게 빼주면 되겠습니까? 20. 20 좀 쉬운 숫자다. 얼마? 4 곱하기 5. 맞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된다? 루트 4 곱하기 루트 5. 루트 4 많이 봤다. 얼마? 2. 따라서 답은 2 루트 5. 몇 초 올렸느냐? 2 루트 5 초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5번 되겠고요. 문제 5번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반드시 문제 5번에서 선생님이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 중 중요한 것보다 그렇지,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컸을 때 이 숫자를 어떻게 분리해서 빼낸다. 근호 밖으로 숫자를 빼내야 된다는 거.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줘야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최대로 작을 때 해줘야 이 문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 예제 1번과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교과서에 잘 풀이 과정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풀이 과정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한 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물론 풀이 과정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비입니다. 비비. 우리만의 용어 알죠? 비비. 자, 계산은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석대로.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친연산 뭐부터 해라? 곱셈 나눗셈부터 해라. 덧셈 뺄셈은 뒤에 해라. 가로부터 해라. 제곱부터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곱셈 나눗셈이 다 곱셈 나눗셈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에 되게 먼저 계산하면 얼마? 그렇지. 3, 3, 3, 2, 6. 근호 안에 얼마? 루트 2 곱하기 루트 6. 루트 2 곱하기 루트 6 얼마? 루트 12 되겠습니다. 자, 루트 12 나누기 루트 3 어떻게 해라? 자, 분모로 보내라. 얼마? 루트 3분의 6 루트 12 얘는 6의 루트 전체로 쓸 수 있다. 3분의 12 맞습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약분 척척척척 되면 4 될 거야. 6 루트 4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거 뭘로 바뀌어? 그렇지 2로 바뀝니다. 자, 6 곱하기 2는 얼마? 바로 12 되겠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지금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선생님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랑 다 비슷비슷한 건데 좀 더 간단하고 비비 알죠? 여러분들 비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나한테 맞는지를 잘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3루트 2 곱하기 2루트 6 나누기 루트 3. 근호 밖에 있는 수는 근호 밖의 수대로 계산을 해주고 근호 안의 수는 근호 안의 수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근호 밖에 있는 숫자가 있죠. 근호 밖에 있는 숫자 정수. 근호 밖에 있는 정수 뭐가 있죠? 3 곱하기 2 나누기는 앞에 없으니까 3 곱하기 2입니다. 끝이야 끝.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산한다고?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만 계산해요. 근호 안에 있는 것들 뭐가 있죠? 루트 2 아니야. 근호 안에 있는 숫자 그대로 얼마? 2 곱하기 근호 안에 있는 숫자 6 나누기 얼마? 3 2, 6에 12 나누기 3은 4 근호 있다 얼마? 루트 4다. 맞습니까? 정수 부분, 근호 부분 얼마? 얘는 얼마? 2. 정수 부분 6 곱하기 근호 부분 2 하면 얼마? 12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더 편한지 안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 나는 이 방법이 더 편하다. 이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네 하면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자, 이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 순서대로 풀어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푼 방법대로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푼 방법대로 보면 어떻게 풀면 된다? 정수 부분에 있는 숫자 2밖에 없어. 2 빼버려. 나가라. 아니요. 넌 대기하고 있어.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18 나누기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1 계산하면 18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10분의 1 쭉쭉 2 쭉쭉 9 쭉쭉 3 넘버원 3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근호 안에 있는 숫자. 즉 답은 루트 3이야. 아까 정수 부분 뭐 남았어? 2. 따라서 답은 2 루트 3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풀이과정 나와 있죠. 예제 1번에 2번 풀이과정 쭉 써 있는데 그렇게 있는 것은 책에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계산하는데 그냥 냅두면 안 돼. 내가 한 부분이 근호 파트라면 반드시 근호를 써줘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정수와 근호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잘 기억하고 풀어주시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 3번, 4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1, 2번 있죠? 자, 1번은 선생님이 한번 아까 여러분하고 했던 방법대로 풀어보고요. 2번은 한번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선생님 어떻게 풀었죠? 근호와 정수 부분을 바로 빼내라. 자, 이 정수 부분 뭐가 있습니까? 3. 자, 한번 볼게. 정수 부분끼리 해볼까? 얼마? 3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7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계산하는 거야. 근호 부분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7분의 1 답은 얼마? 14분의 3 되겠습니다. 자, 근호만 계산할 거야. 근호만. 자, 근호만 계산할 겁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숫자 얼마? 12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 2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4 맞습니까? 뭐 얘는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뭐만 남습니까? 4만 남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근호 안에 있는 숫자니까 얘는 결국 답은 뭐야? 결국 우리는 루트 4야. 루트 4 결국 2였겠네. 정수와 근호는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요. 최종 답 얼마? 14분의 3 곱하기 2는 얼마? 7분의 3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한번 천천히 앞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2번 풀이 방법은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라. 맞아요? 얼마? 루트 28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3 역수니까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쓸 수 있다. 루트 7분의 3 곱하기도 한 번에 쓸 수 있다. 얼마? 루트 28 곱하기 7분의 3으로 쓸 수 있겠다. 곱하기 얼마? 4분의 루트 5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안녕 4 루트 12 곱하기 4분의 루트 5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얘 곱해버려라. 얼마? 4분의 루트 60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4분의 루트 60 루트 60 귀찮아 죽겠어요. 그쵸? 풀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뜨면 안 돼요. 자,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얼마? 루트 60은 뭐 곱하기 뭐? 그렇지. 4 곱하기 15 얼마? 루트 4 곱하기 15 루트 4 얼마? 2 루트 15 되겠습니다. 15는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15는 냅두고 2만 데리고 와라. 2 루트 15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15 잘 안 보입니까? 답은 2분의 루트 15 되겠습니다. 계산식이다 보니까 칠판이 점점 복잡해지고 눈에 시야에 잘 안 들어쓰는데 한 번에 넘어가서 물려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수학은 영광입니다. 한 1교시, 2교시가 붙어있죠? 그래서 1부 하고 쉬고 2부 할 때 여러분들 앞에 게 좀 짧고 뒤에 게 길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1부 때 좀 길게 하고 2부 때는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더 하겠습니다. 1부네요. 근호를 포함한 식계산에서 방금 우리 그 제곱근의 그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곱셈, 나눗셈에서 마무리 부분이 바로 뭐냐면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 앞에서 뭐 배웠지? 요 바로 앞에 조금 해서 내가 문제 5번 설명하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근호 안에 있는 숫자는 최대한 작은 수로 표현해라. 루트 20까지 큰 수는 4 곱하기 5, 4 빼내서 2 루트 5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틀린다 라고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유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운 유리화를 배운다면 앞으로는 모든 걸 분모를 유리화해 주셔야 됩니다. 나온 그대로 답을 그냥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분모의 유리화 과정까지 거쳐야 이제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분모의 유리화를 일단 잠깐 보기 전에 왜 하느냐부터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느냐? 루트 2분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친구를 계산하면 2 루트 2가 될 예정이거든요.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단 만약에 왜 하는 걸 먼저 질문한다면 사실 루트 2라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수, 무한소수잖아요. 이 친구는 사실상 1.414, 52 나가는 수예요. 그것분의 1. 와, 계산이 복잡하겠지. 딱 봐도 시각적으로 분수의 차이 3분의 위에 얼마면 우리가 뭔가 마음의 안정을 가지나요? 시각적으로. 근데 얘는 보면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414, 52가 됐단 말이에요. 두 개 같은 수입니다. 두 개 같은 수예요. 이거 유리하면 이렇게 될 예정이거든. 자, 시각적으로 이 친구가 보기 더 편하다는 거야. 얘는
1.414xxx분의 1. 얘 얼마인지 좀 도무지 감이 잘 안 와. 순간적으로 이게 얼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같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얼마라는 게 눈빛이 와요? 0.7모시기. 0.5보다는 큰 것 같고, 뭐 1보다는 작은 것 같고, 좀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해. 대충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대충 얼마의 값이라는 건 느낌이 와.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모의 유리화를 해줍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해준다. 왜 해줘야 되느냐?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분모의 유리화를 왜 하느냐? 뭐 누구는 덧셈 뺄셈이 편하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화해줘야 되는 가장 많은 의견 중에 하나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니까 똑같은 수매도 이렇게 바꾸니까 대충 얼마인지 눈에 들어와. 이런 것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는데 사실은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많아서 금방 이렇게 쳐도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컴퓨터로. 하지만 우리는 배우라고 하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배우면 유리화를 배우면 반드시 모든 수를 유리화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천천히 교과서에 있는 숫자 볼게요. 루트 2분의 루트 3 한번 얘 볼까요? 얘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수예요. 1.414 모시기 얘는 1.732 모시기 와 대충 얼마일까요? 1.414xxx분의 1.732 세모 얼마쯤 될까? 자, 이런 숫자들이 시각적으로 잘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얘를 유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유리화. 자, 유리화 시키겠습니다. 유리하는 과정은 분자는 상관이 없어. 분모만 유리하면 돼. 분모 뭐예요? 무리수예요.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자는 얘기죠.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예전에 우리가 아까도 금방 나왔던 숫자 중에 4.9분의 h 기억나죠? 4.9분의 h를 어떻게 정수화시켰지? 분모에 10을 곱했잖아. 그래서 49분의 아까 980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소수가 있을 때 10단위를 곱하듯이 무리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식으로 정수로 바꿔준다? 그렇지.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야. 우리 제곱하면 루트 모자 벗겨지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똑같은 수를 곱합니다. 위에는 아까 3이 있었고요. 근데 밑에 분모에 분홍색. 분모에는 루트 2로 곱했는데 분자에 따른 숫자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분모에 곱한 이 숫자를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어떻게? 루트 2. 이러고 보니 똑같은 숫자 곱했으니까 값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 얼마가 된다? 루트 2의 제곱, 모자를 벗길 수 있다. 얼마?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얼마? 루트 6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자, 루트 6 2분의 루트 6이 얼마일까요? 2.5 2.4 얼마 되나? 순간 잘 모르겠는데 2.4까지만 할까? 2.3 모시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 대충 1.2 정도 되는구나. 아까 여기서는 잘 못 느꼈지만 이 친구면 이 친구가 그래도 1.2 정도는 되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 분수 루트 무리수분의 무리수가 나타내는 분모의 무리수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바꿔라? 유리수로 바꿔라. 그래서 위에만 분자는 신경 쓰면 분모만 유리수로 바꾸고 나타내라.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바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분모의 루트를 남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모의 루트를 어떻게 해라?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만큼은 유리화시켜 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연습 문제 한번 하고 갑시다.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문제야. 뭐 할까요? 한번 루트 3분의 루트 5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5가 있는데 곱할 때 어떤 숫자를 곱해라? 어떤 숫자를 곱해라? 분모와 같은 숫자를 위아래로 곱해버려라. 루트 3이 두 개가 있다. 얼마? 제곱 3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3 어떻게 한 모자를 써라.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하겠습니다. 1번, 책 1번 나와 있나요? 책 1번, 그쵸? 5분의 루트 3분의 5 루트 3분의 얼마? 책에 1번 문제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분모에 무리수가 있습니다. 유리화 시킬 겁니다. 자, 방금 분모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5 루트 3에 2에 똑같이 얘랑 곱하라 했으니까 5 루트 3을 곱하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5 루트 3을 곱해도 되지만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뭐만 곱해주면 돼. 우리의 목적이 뭐야? 이 루트 3 없애는 거거든. 루트 3. 얘는 정수잖아. 내버려 둬도 됩니다. 분모를 그대로 곱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떻게? 루트 3만 곱해줘라. 우리의 목표는 무리수만 없애면 되겠거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가 돼? 5, 4, 루트 3. 이 친구가 뭐야? 3이야. 두 개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 얼마? 15분의 얼마? 2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책에 나오는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트 12분의 루트 7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하고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루트 12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 2 루트 3 된다는 것을. 그걸 빨리 캐치한 친구들은 이 친구에다 얼마를 곱하면 알겠지만은 매번 그렇게 생각하기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해라? 분모 그대로 곱하면 돼요. 루트 12, 루트 7. 모자 쓴 친구가 루트 12네. 어떻게 해라? 곱하기 루트 12 해라. 곱하기 루트 12 해라. 오케이? 하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12 모자 100개라. 얼마? 12분의 루트 7 곱하기 12 얼마? 84. 맞습니까? 루트 84 엄청나게 커 보이네. 엄청 커봐요. 그럼 이건 분명히 분리될 예정이에요. 얼마? 84는 어떻게 분리될까요? 4 곱하기 21. 맞아요? 자, 그래서 4 빠지면 얼마? 2 루트 21. 답은 얼마? 쭉쭉. 6분의 루트 21.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교과서에는 풀이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따라 안 할게요. 이 친구가 2 루트 3이 된다. 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미리 빼왔어. 얘는. 빼와서 2 루트 3이 돼. 그래서 뭐만 곱해? 간단하게 루트 3만 곱하는 거죠. 간단하게 루트 3 곱해서 얼마? 2 곱하기 3, 6으로 만들어버리고 위에는 얼마? 루트 21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근호를 가지고 있다. 근호를 벗길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한 친구들은 책에 있는 방법대로 푸셔도 되고 이 부분까지 생각이 난 미처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분모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쭉쭉쭉쭉 전개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작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분모의 유리화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 수업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했듯이 화장실 좀 갔다 오시고 조금 기지개 한번 피시고 2부 수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은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a 빼기 2a 2학년 때 문자와 시 계산하면서 한번 봤던 부분이에요.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했죠? 많은 친구들이 a도 지워버려서 15라고 대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틀린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했죠? 우리 이거? 그렇지. 문자는 그대로 냅두고 앞에 있는 정수 부분만 계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15a. 우리 이 친구를 뭐라 불렀어? 동류원이라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문자식에서 우리 다룰 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여기서 하느냐? 제곱근의 덧셈 뺄셈, 제곱근의 덧셈 뺄셈도 똑같습니다. 우리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2, 루트 2, 루트 2, 루트 3, 루트 3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문자식 계산하듯이 동류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책에 한번 나와있죠. 어떤 숫자가 있어요? 현재 책에 13 루트 26 플러스 4 루트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수 즉 제곱근 루트가 있다고 해서 저 계산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같다면 이 두 숫자를 뭐로 생각해라? 동류항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수 부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13 더하기 4 얼마? 그렇지 17 뒷부분 얼마? 루트 26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근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자와 식에서 계산하듯이 편안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2학년 때 배웠던 부분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2부 영상 빨리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1번 스스로 확인하기 33페이지 밑에 내용 볼게요. 1번 8루트 5 빼기 4루트 5 있습니다.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으면 같은 문자처럼 생각해라. 동류어처럼 생각해라. 정수분만 계산해라. 얼마? 4루트 5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보면은 3루트 2 플러스 7루트 3 빼기 루트 2에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가 다 써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뭐라고 이거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 물론 이렇게 표현 안 되지만 우리 이거 어떻게 느끼면 돼? 그렇지, 3a라고 느껴. 문자가 식할 때처럼. 얘는 플러스 다르니까 다른 문자겠지. 7b. 얘는 얘랑 같은 문자니 a로 표기하면 되겠고요. 얘랑 같은 문자니 마이너스 4b. 이거 계산하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같은 문자, 즉 동명처럼 생각하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거 계산 어떻게? 요 친구랑 요 친구 계산하면 되겠고요. 요 친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정수분 계산하면 얼마? 2루트 2 뒷부분 7루트 3 빼기 4루트 3 루트 3 남겨놓고 얼마? 플러스 3루트 3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뒷부분 34, 35페이지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풀어주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스스로 확인하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 8번은 선생님 풀어주지 않을 거고요. 예제 2번, 예제 3번은 밑에 따로 풀이 과정이 나와 있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은 영상 여러분 지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9번, 10번 한 문제씩만 풀고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행복하시죠? 문제 9번에서는 4번을 택해봤고요. 선생님이 문제 10번에서는 2번을 택해봤습니다. 요 두 가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 학습하기도 한번 되돌아보기도 좋고 훨씬 더 것으로 쌤이 생각합니다. 요 두 개만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루트랍니다. 4번 문제. 루트 20과 루트 2와 루트 5가 있어.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같은 문자로 생각해 주기로 했는데 얘는 진짜 달라. 그럼 다 다른 문자일까? 아니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루트 20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줄여야 돼.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최대한 낮춰야 돼. 어떻게? 기억나죠? 4 곱하기 5 라트 얼마? 4 빠져나와. 얼마로 나와? 2. 그렇지. 잘했어. 루트 5. 맞습니까? 영상이 금방 끝나가서 좀 신났어요. 선생님이. 플러스 얼마? 루트 2 유리화 해줘야 돼. 분모에 뭐 곱해? 루트 2 곱해. 분자에도 루트 2를 곱해. 얼마? 2 4 루트 2. 좀 빨리 갔는데 흥분해서. 자, 다시 천천히 할까요? 루트 2 루트 2. 오케이. 짝짝짝. 알겠죠? 자, 빼기 얼마? 3 루트 5. 약분해라. 한 번 더 쓰자. 기분 좋으니까. 자, 얼마? 플러스 2 루트 2에 빼기 3 루트 5. 잘했어. 아까는 왠지 다 달라서 안 보였던 것이 숨어있던 걸 우리가 벗기고 찾아내니까 알겠어. 얘네들이 같은 문자였어. 맞아요? 계산 얼마? 2루트 5 빼기 3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에 플러스 2루트 2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잘했어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천천히 얘 분배 법칙도 있네. 즐겁게 해야죠. 뭐, 그치? 자, 어떻게 나누기? 자, 나누기 한 방에 써볼까? 루트 3에 루트 18 빼기 2 루트 6 맞습니까? 오케이. 더하기 분배 법칙 쇽쇽 들어가라. 얼마? 루트 6에 빼기 5 루트 2 잘했습니다. 자, 우리 나누기 요거 좀 처음 본 것 같아. 뭐 그전에는 본 적이 있지만 근호도 있고 두 개 위아래 다 있고 좀 헷갈려. 그치?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넘어간다면 너 금방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라? 한 번씩 해라. 한 번씩 해라 라는 겁니다. 그쵸? 처음에
루트 3분의 루트 18 계산되죠 얼마? 루트 3분의 루트 18 모자 한 방에 씌워라 얼마? 루트 6 되겠습니다.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어떻게 얘랑 한번 해야 돼 얼마? 그렇지. 루트 3에 루트 6만 나눠라. 앞에 정수 부분 빼놓고 근호 부분만 계산해라 얼마? 2 루트 2 되겠습니다. 맞아요? 플러스 루트 6에 빼기 5 루트 2. 아하 이제 알았다. 얘랑 같은 친구. 얘랑 같은 친구. 계산할까? 얼마? 2 루트 6에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5 루트 2 얼마? 마이너스 7 루트 2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2부는 여기가 끝이에요. 제곱분의 덧셈과 뺄셈은 여기가 끝입니다. 사실 많죠.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다 해주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영상도 길어지면 여러분들 따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핵심은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은 문제는 다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도 여러분들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계산하는 부분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가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1단원이 맞췄어. 선생님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렇게 수업 3번 했는데 한 단원이 맞춰버렸어.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수업만 하다 보니 벌써 1단원이 맞췄습니다. 다음 단원을 막 나갈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한 시간을 좀 벌어주자. 너무 진도 빨리 나가지 말자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중단원 학습 점검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냥 막 넘기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다 풀어주긴 좀 힘들 것 같지만 선생님이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분량만큼을 직접 풀어주겠습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몇 번에 몇 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미리 풀어본 학생은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요점을 해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책 페이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중단원 학습 점검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하고 페이지 37에서 38페이지 요 두 개가 일단은 중단원 학습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건 체크해놨다가 선생님 풀어줄 때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무리 1단원 대단원 학습 점검이 있어요. 42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은데 중단원 대단원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질 거예요. 다음 시간 2시간짜리에 여기서 다 풀어주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혹은 클래스팅에 여러분들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요점해서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오늘도 잘 들었습니까? 오늘 영상은 편집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저번보다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